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음 주 암울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진자가 가장 최고치를 겪었던 아주 이 공포스러운 그 시기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면 또 시장 참여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양적 완화를 더 가파르게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크게 겁을 안 먹게 된 이유가 사망자는 줄고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지 않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도감. 저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마스크는 다 써요. 근데 어차피 커피숍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때 부담 없이 밥을 먹는 걸 보면 극적인 공포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사망자가 툭 튀어 오른 거는 이때 사망 집계한 거를 조정치를 내서 놓친 부분을 다 적용시킨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 올라갔고 어제자 같은 경우가 그 우리나라는 요게 4만 3천 명 표기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게 4만 5천 명으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또 시차가 뭐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공개하는 거랑 미국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지금 위에 글씨 이거 번역된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제가 아직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번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있는 영어 학원 상담을 받으러 월요일날 갈 거니까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좀 부족한 번역들은 한번 수정을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릴 때 영어 공부를 안 한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는 하루네요. 자, 그리고 좀 이슈거리로 보여지는 게 이제 항공사들 이제 마탱이 갔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세가 심해지면 일단 여행은 뭐 포기하고 뭐 집 근처 나들이 가는 정도로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뭐 올해는 당연한 거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2,500명 이상 조종사들에게 해고 통보 및 그 권고사직 이런 것들을 뭐 다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공항주 근데 뭐 그 급료 일장이 모든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확 빠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보기로는 대충 봐도 나스닥에서는 은행주와 그 플랫폼 기업들의 하락세가 너무 두드러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항공사의 주가 하락은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 신호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아주 선행 지표로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하고요. 요거네요. 그 나스닥 그 종목을 따로 보는데 페이스북이 8%나 하락을 했길래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택트 그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페이스북, 트위터가 이렇게 심각하게 주가가 빠졌나를 보니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가 좀 웃기게 번역이 돼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치 하필 지금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이라서 손님들 전화가 갑자기 오네요. 그러니까 그 선거철을 앞두고 어떤 그 세력들 간의
정치적인 뭐 정보 싸움 같은 걸 하는데, 이 정보는 너무 뭐 사실과 근거하지 않은 좀 나쁜 것 같다, 이거는 좀 거짓 정보다,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대기업들이 나 너희들한테 광고 이제 안 준다, 실제로 뭐 보이콧을 실시한 기업들도 있고, 뭐 기사 내용에서는 그 유니레버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비누랑 바세린 뭐 이런 거를 파는 기업 같은데, 기사에서는 유니레버가 가장 큰 회사라고 하는데 또 여기 홈디포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페이스북에 어마어마한 광고주들이 나 너희한테 이제 광고 안 준다라고 협박하고 있고, 실제로 보이콧을 실시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페이스북이랑 트위터가 주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박살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총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들이 뭐 8%씩 빠졌으니까 나스닥 그 지수 하락에도 아주 크게 견인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폭락하는 거는 또 나중에는 추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꾸 보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 주말에는 우리 선물 시장, 뭐 주식 시장 다 쉬고 있으니까 요즘 흐름 자체가 주식 시장이랑 비트코인 그 흐름이랑,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 오후 3시쯤까지만 봤을 때는 요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 지지대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또 지지를 받겠죠. 뭐 이렇게 폭락했다가도 올려주기도 했지만, 이번에 또 폭락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월요일장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비트코인 시세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오후 3시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돈을 내야 돼요. 그 기사를 보려면. 저는 이제 기본 기사로 해서 한 달에 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 기사를 이제 쭉 보면 뭐 경제도 있고 우리나라 뭐 네이버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 기사를 따로 보는 곳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기사는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도 네이버를 보면 이런 개인 유튜버가 6월 27일, 어제죠. 어제 일어난 실시간 영상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적용시켜 주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그것도 가장 빠르게는 국민일보가 2일 전에 2차 분계설의 술렁, 요 정도 기사 하나 뜨고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큰 손들을 다 매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원체 강력하니까요, 그 중국이. 지금 뭐 미국이 1등인 건 당연한 거지만, 중국이 미리 매수해 놓은 간첩 스파이 뭐 고위 관직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우리나라 기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안 좋은 얘기를 잘 안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맞나요? 요겁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8% 빠지고 트위터가 7.4%. 와, 거의 뭐 마지막까지 음봉을 그냥 가득 채워서 빠졌는데, 끝에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고, 어쨌든 뭐 200불 밑으로 깨진다면은 우리에게도 이제 기다렸던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나? 라고 한번 고민해 볼 법도 한 종목들이죠. 원체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요즘에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 이제 틱톡, 뭐 이런 플랫폼들이 뜨고 있다. 하지만 저도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봤어요. 저희 제품 광고를 제가 20만 원을 넣고
저희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연령대, 그리고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이 갈 만한 매장을 설정해서 해당 지역, 그 지역에서만 광고를 클릭하게 했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20만 원 넣은 거를 단 2시간 만에 전부 소진됐습니다. 제 광고비가요. 왜냐면 페이스북은 가볍게 보다가 잠깐만 터치를 하더라도 돈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의 성장성을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사기꾼 같은 업체에 왜 내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냐,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때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때가 거의 한 7, 8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페이스북 주식만 사 모았어도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저의 멍청함을 반성하는 하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스닥 그 선물 차트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고, 아마 이 부근 때 연준이 양적 완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동성의 힘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게 이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하게 직접 사들여 버리겠다. 회사채 매입, 요거 말만 하고 지켜지지 않았죠.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토탈로는 7,500억 달러. 근데 지금까지 매수한 거는 70억 달러. 립서비스만 가지고 이만큼 올렸어요. 물론 이 립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리가 한 번에 낮췄죠. 금리가 금리 플러스 유동성 플러스 회사채인데, 사실상 이게 제일 강력한 거죠. 왜냐면 부실기업 회사채를 다 사주겠다는데, 이거는 그 굉장히 큰 공황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큰 프로그램이었어요. 왜냐면 연준이 직접 사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 힘과 플러스 이 회사채 매입 립 서비스로 거의 한 4, 50% 올랐죠. 그러면 지금 10%도 조정을 받지 않았는데 연준이 지금 굳이 앞으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것이고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아껴놔야 되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연준이 아주 강력하게 부양책을 내놓을까? 회사채를 사줄 법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까? 지금 거의 세 달 동안 70억 달러밖에 구매를 하지 않은 연준 형님이신데, 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하락할 때까지는 일부러라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근데 물론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뭐 나스닥이 뭐 7%, 10%씩 빠져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닉셀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연준이 아마 바로 개입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2%, 3%, 많게는 하여튼 2, 3% 정도 선에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는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정도 떨어지는 거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동학개미처럼 뭐 로빈훗인가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줍줍개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8,500, 9,000 요까지 조정은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다음 주 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살난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진정되지 않은 실업률,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 재난지원금 빨로 살아난 소비, 이런 것들 과연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다음 주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번 영상 때 제가 댓글 참여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바로 댓글이 2-3개 달리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어설픈 차트 분석보다는 좀 신뢰도가 있는 차트 분석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꽤나 디테일하고 분석적인 차트 분석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남은 주말 일요일 편히 주무시고 월요일날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